네, 제가 올해부터는 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책 소개도 하고 또 시에 대한 얘기도 문학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좀 시그니처 책이기도 하고 프로그램이기도 한 사물의 철학, 즉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도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도구들, 사물들을 통해서도 수준 높은 철학적 생각, 사유 이런 것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훈련시켜 보기 위해서 제가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 얘기를 한번 주기적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삶의 경험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경험으로부터 사유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그 첫 시간으로 어떤 걸 얘기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었을 때 있었던 그런 경험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미국을 처음 경험했었던 비교적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동부에 있다가 서부로 가려고 했더니 동부에 살고 있는 저희 그런 지인들, 친구들이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은 너 거기에서 어떤 교통수단으로 다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부에서는 뉴욕에서는 도시니까 전부 다 지하철이나 버스로 캘리포니아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공간적으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렌트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렌트를 하면은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운전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 이걸 조심해라라고 얘기하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스쿨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부에 가면은 노란색 스쿨버스를 많이 보게 될 거야. 근데 그 스쿨버스가 다닐 때 웬만하면 그 스쿨버스 근처에도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미국에는 스쿨버스에 관련된 굉장히 특수한 법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어떤 그 규칙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스쿨버스를 뒤에 쫓아가다가 스쿨버스가 딱 서서 스쿨버스에 스톱 표지판이 이 날개처럼 딱 펼쳐지는 순간 너는 무조건 멈춰야 된다. 뒤를 쫓아오다가 앞에 차가 있으면 멈추게 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옆길로 절대 추월해서 가서도 안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스쿨버스 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네가 반대편 차선으로 중앙 반대편에서 다른 방향을 갈 때도 저 건너편의 스쿨버스에서 스탑 표지판을 딱 펼치고 스쿨버스가 서게 되면 너는 반대편 차선에서 가는 방향으로도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스쿨버스에서 탄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가만히 봤더니만 정말 도로에 굉장히 스쿨버스가 많이 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스쿨버스가 서면서 스탑 표지판을 딱 펼치니까 뒤에 쫓아가던 차들도 전부 다 쓸 뿐만 아니라 반대편으로 지나가던 차들도 전부 다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쿨버스가 스탑 표지판을 딱 내세우면서 도로 위에 있는 모든 차들이 서는 그런 풍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쿨버스는 도로 위의 모든 풍경을 정지시키는 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미국의 그 스쿨버스에 관련된 법안을 그때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미국에서는 이 스쿨버스에 관련한 특별한 법이 있어서 이런 교통 상황에서뿐만 아니고 스쿨버스를 만드는 그 차량 자체가 거의 장갑차를 만드는 차처럼 그 철판 두께도 다르고 모든 것들을 가장 안전하고 아주 그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은 스쿨버스에 대한 특별한 법이 있더라고요. 미국 교통국에 있는 자료를 한번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는 그런 비율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죽는 그런 비율, 사망률 비율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현저하게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쿨버스를 타고 사고 나가지고 아이들이 사망을 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있죠. 그 감독이 배트맨 시리즈의 그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3부작 맡았잖아요. 그때 보면은 범죄자들이 가면을 쓰고서 은행을 터는데 은행이 굉장히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은행인데 거기를 스쿨버스를 타고 정면으로 충돌을 해가지고 은행의 벽을 부수고서 뱅크로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털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이 갑자기 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쿨버스는 장갑차나 탱크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튼튼한 강철로 만들기 때문에 벽이 다 부서지는 거거든요. 영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미국의 스쿨버스 그 특별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교통법이 초월하는 우회가 되는 차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 차가 있죠.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이런 것들이 도로교통법의 이제 예외인 차들인데 스쿨버스가 스탑 표지판을 내세우면 그런 차들조차도 다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도로교통법의 예외가 되는 그런 차들까지도 서게 만드는 스쿨버스는 미국의 대통령 관용차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차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철학의 2권이었던 코끼리를 삼킨 사물들이라고 하는 책에 실었어요. 제가 미국 갔다 온 다음에 그 당시에 고려대학교에서 연구 소속 교수였는데 학교에 있는 교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미국 갔다 온 얘기들을 한번 강연하게 돼 있어가지고 강연을 했더니 거기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셨던 분인데 사물의 철학 저자가 미국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물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거기에서 많은 곳을 이렇게 다니고 또 뭐 첨단 시설들, 첨단의 예술기관들, 교육기관들 많이 그때 방문했었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스쿨버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에서 봤었던 그런 풍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미국에서 10년 공부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랬는데 함선 선생님 같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되게 인상 깊게 그걸 들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계엄 사태를 맞잖아요. 이런 계엄 사태를 맞게 되면서 제가 이 스쿨버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독일의 그 헌법학자 중에서 칼 슈미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헌법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의 그 헌법학 해석이라고 하는 게 정치 철학적인 영감을 되게 많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철학적 어떤 텍스트로서도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텍스트인데 칼 슈미트가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의 현행 법 질서 자체를 중단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행법을 중단시킨다? 그러니까 헌법을 중단시킨다라고 하는 건 헌법을 중단시킴으로써 헌법 위에 있는 거잖아요. 헌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계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엄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이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칼 슈미트가 얘기한 법 위에 군림하는 계엄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힘이 강력하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는 건 법의 중지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계엄을 명령한다. 그런데 진정한 하는 건 자신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싶은 법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신적인 법인데 신적인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적인 법, 신적인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한 개인이 자신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 질서를 중단시키는 그런 계엄적인 법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이 그것을 가엾게 생각해서 이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 어떤 무도한 법적인 상태를 중단시키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통치하는 그런 법 질서를 중단시키고 약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더 자유롭게 만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법을 중단시키는 그런 존재가 바로 메시아고 그게 바로 인류가 생각하는 일종의 구원의 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좀 이제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걸 그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신이고 메시아다. 근데 제가 예전에 발터 베냐민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가 알쏭달쏭했는데 미국에서 이 스쿨버스를 보면서 탁 떠오른 게 베냐민이 얘기하는 메시아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도로 위에 운행되고 있는 모든 교통법을 스쿨버스가 스탑 표지판을 딱 내세우는 순간 딱 중단시키잖아요. 심지어는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까지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중단시킬 수 있는 도로 위의 메시아죠. 이런 스쿨버스가 이런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이런 형태의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뭐냐? 그 안에 가장 약한 존재인 어린이들이 탔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약한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조차도 중단시키는, 심지어는 대통령의 관용차까지도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기도 하는, 그게 바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스쿨버스거든요.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냐? 저는 가장 약한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이런 수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 사회, 더 좋은 사회의 모습에 대한 영감을 얻었어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계엄 상태, 국가 헌법 중단 상태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죠. 미국의 스쿨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